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한 거를 좀 종합해 보는, 그리고 진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맨 처음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느 거를 기준으로 잡을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제시를 해 드리는 거니까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그러한 이동평균선을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데는 가장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도해버리는 그러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지표들을 추가를 해야만 비로소 이동평균선을 어느 정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각적인 그런 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그 차트, 그러니까 뭐 1분봉 차트, 뭐 5분봉 차트, 15분봉 차트, 어느 차트에서 내가 그 거래를 할 때 그러한 그 감각적인 그런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차트에다가 이제 5 이동평균선을 하나를 이제 그립니다. 1분봉서부터 나의 감각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일명 이제 손이 이제 얼마나 빠른지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 이동평균선을 이제 상향 돌파했을 때 매수,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 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대에 얼마나 근접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타임프레임 차트를 찾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5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해보시고요. 만약에 1분봉 차트에서 이제 거래를 했는데 너무 매수를 했는데 너무 꼭대기에서 매수가 되고 자꾸 또 매도를 했는데 너무 낮은 가격에서 계속 매도가 된다면 1분봉은 나에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기간을 더 올려서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야 할 거는 이제 그 1분봉 차트, 그 다음에 5분봉 차트, 15분봉 차트,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분봉하고 30분봉은 보통 패스를 합니다. 근데 뭐 30분봉 차트에서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3자로 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썼던 차트이기 때문에 3자는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5분봉 차트에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분봉 차트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게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매수를 하려고 할 때 그 기본적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근접해서, 그러니까 한 3호가 이내에서 이제 거래가 계속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감각과 맞는 타임프레임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임프레임 차트를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만약에 1분봉에서 5분봉 사이면 이동평균선은 26 이동평균선과 50 이동평균선을 띄우시고요. 150은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150은 항상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이제 바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분봉 차트 이상으로 나의 감각이 이제 맞는다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5 이평선과 26 이평선, 그 다음에 150 이평선을 이렇게 3개를 설정해 놓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50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는지, 얘가 지금 이게 150이거든요. 150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매수세,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세다는 거고, 이 밑에로 있으면 이제 매도세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150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5 이평선과 26 이평선이 정배열이 됐는데, 여기서 벌써 정배열이 벌써 됐네요. 돼가지고 쭉 올라왔지만 이 위에서 정배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150 이평선 위에 있고요. 저 5선이 26 일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이게 정배열로 이렇게 올라올 때, 정배열일 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0 이평선을 뚫고 올라올 때가 강한 이제 매수 시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매수 시기 150 위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26 이평선 위로 5 이평선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때가 매수 시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매도 시기는 이제 그 반대가 되겠죠. 150 이평선을 밑으로 하향해서 떨어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무조건 이제 손절 라인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26 이평선 밑으로 5 이평선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가 매도 시기. 이평선으로는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이제 이런 꼭대기에서는 매도를 자꾸 못하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꾸 매도를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여기도 매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하고 여기 스토캐스틱 RSI를 사용하게 됩니다. 볼린저 밴드가 만약에 이 꼭대기로 올라오게 되면, 상단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매도 시기에 해당을 됩니다. 그래서 올라왔다가 얘가 이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때가 이제 매도 시기죠. 그래서 위로 올라왔을 때에 이제 좀 더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RSI는 여기가 과매수 구간이거든요. 이제 80 이상. 그래서 과매수 구간으로 이제 올라왔다가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때가 매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왔는데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매도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와 스토캐스틱 RSI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동평균선만으로 거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매수 시기, 거래를 시작하는 시기만 이제 보통 정할 수가 있고요. 매도 시기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매도 시기를 찾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와 스토캐스틱 RSI를 쓰시는 게 좀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스토캐스틱 RSI보다 RSI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하고 RSI하고 이제 조합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얘가 가격이 행보를 하더라도 이제 파동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스토캐스틱 RSI는 항상 파동을 이렇게 이루기 때문에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파동을 확인하는데 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토캐스틱 RSI의 설정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데 스토캐스틱만 여기 7로 설정해 놨습니다. 좀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거래소 차트에다가 설정해 놓으시고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단기 거래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단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봉 차트 이상이 이제 단기 거래에 쓰는 거고,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기 이상, 이제 중장기로 거래할 때 보는 차트입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150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150 이평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상승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150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상승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을 가지고 뭐 하락세로 이제 접어들었다, 하락세로 시작했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50 이평선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5 이평선 위에도 있습니다. 주봉상.
그러니까 아직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에서는 5 이평선과 26 이평선이 이제 역배열되려고 해서 살짝 하락하려는 이제 그러한 조짐을 좀 보이고 있지만 하여간 150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세에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선물 거래에서 숏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조건을 일단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숏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얘가 150 이평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얘가 이 근처에 오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매도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평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는 사실상 고난이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각을 깨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할 때에 그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평선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지값이라든가 저항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감각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초보자적인 그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은 그 차트 공부에서 거의 그 초창기, 초기에 해당되는 가장 초보적인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 바로 차트를 이용을 해서 거래하는 이런 투자 시장에서 가장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나의 심리 상태가 안정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많은 손실을 받고 투자금이 적고 해가지고 나의 마음이 초조해진다. 그러면 사실상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게 되면 거래에서 항상 불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기 위한 그런 심리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더 마음의 그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 이동평균선에서 150 이동평균선이다. 그래서 150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상향 돌파를 했을 때 매수,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나의 그런 그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이 뭐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탄탄한 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가격을 따라 거래하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래 조건이 성립했을 때 매수하는, 거래를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라서 사실 단타는 아니죠. 단타는 아니지만 150 이평선을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상향 돌파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차 매수 구간이 되겠고요. 26 이평선을 5 이평선이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가 두 번째 이제 매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쭉 왔으면 여기가 이제 매도 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여기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매도 기간이네요. 그렇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와서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하락해버리는. 그래서 여기가 매도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안 하고 계속 갖고 계셨다 하게 되면 현재 여기가 매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매도를 안 하고 기다렸다 하게 되면 150 이평선 여기를 터치했을 때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게 될지 수익을 보게 될지는 좀 더 지나서 보게 되면 이게 올라오니까 일단은 손절은 아니고 수익은 보겠네요. 좀 적은 수익이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이평선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활용해서 사실상 큰 거래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차트 분석에서 지지와 저항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이 현재 마무리됐으니까 스토캐스틱 RSI와 RSI 그 다음에 CCI를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찾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